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눠봤고요. 이제 달러와 관련된 질문도 한 가지 들어와 있는데 최근에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신흥국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달러 강세 그리고 인도 주식의 관계에 대한 상무님의 의견이 듣고 싶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선수이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오늘 오신 분 중에 자산운용사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명단을 대충 봤는데 오늘 잘못 걸렸다 싶긴 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틀린 게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인도 시장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 한 달, 10월, 9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 지난주까지 계속 내리 팔았습니다. 20조 원 정도 팔았고요.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근데 워낙 사이즈가 큰 시장이니까 우리나라에서 20조 팔았으면 난리가 났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이때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도는 지금 로컬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파란색 그림과 빨간색 그림은 뭐냐면 파란색은 외국인 그래서 이제 쫙 외국인이 사서 올렸다가 지금 외국인이 팔진 않았는데 최근에 좀 팔은 거고 팔진 않지만 시장은 커지는데 더 안 산 거죠. 근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개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팔긴 하지만 그게 뭐 절대적으로 나쁜 게 아닌 게 그 이상 사줄 수 있는 로컬들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 로컬이 팔겠죠. 그 빠지면 또 외국인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는 그 나쁘지 않은 건전한 조정을 중간중간 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외국인은 뭐 그럴 수 있다 싶으시지만 로컬이 뭐 이렇게 많이 샀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몇 개 숫자만 보여드리는데 인도에 설정되어 있는 공모펀드 그 중에서도 주식형 공모펀드만 보시면 40조 정도 이거 모디 총리 집권할 때의 숫자입니다. 그게 지금 거의 800조 원까지 700조 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몇 년, 10몇 년 만에 한 두세 배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모디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그 결정적인 거는 우리 지금 카뱅 뭐 이런 데서 그 펀드 가입하듯이 굉장히 쉽게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온라인으로 하면 5분이면 다 그냥 오케이 되면서 소액 투자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지금 인도는 거의 뭐 굉장한 분야입니다. 이건 책에도 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외국인이 옛날에도 팔았는데 뭐 결과적으로 가긴 또 산다. 그래서 집 나간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아까 초반에 이제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오른 시장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20년 그림입니다. 그때 한 1300%인가 올랐어요. 20% 이상 조정을 받았던 게 3번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 전고점을 뚫고 다시 오르고 다시 오르고 요번에 고점에서 한 10% 정도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제가 갈아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왜냐면 옛날엔 또 중국 좋다고 얘기 한참 했었으니까 근데 요건 중국의 그림입니다. 똑같은 20년 상해조합 지수예요. 그냥 딱 느낌 오시죠? 무슨 말 하려는지 20% 이상 조정을 받았던 게 똑같은 기간에 7번이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7번이 있었는데 다 전고점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옆으로만 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럴 거냐? 이건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두 나라가 계속 이런 다른 그림을 보일 확률이 저는 많다. 그게 구조적인 원인이 상당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해 주셨던 거에 직접적인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은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는 인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는 뭐 한국은 안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과 나머지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큰 거고 저는 그래도 그럼 그 나머지 중에 볼만한 게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인도를 생각하는 거고 뭐 그렇다고 인도에 몰빵하셔라는 말씀은 저도 못 드리겠고 미국에 뭐 보통 한 10을 하셨다 그러면 뭐 그 중에 좀 나는 한 10년 들고 갈 만한 성격의 자금이 있어 라고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런 데도 한 20, 30 정도는 해서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인도를 굉장히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라는 말씀을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는 책을 이게 세 번째 사실 내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은 이제 전자책을 냈다가 그다음에
이제 한국 들어와가지고 종이책을 내고 개정해서 새로 냈는데 그때마다 계속 신고점이었어요. 남들한테 저도 이게 뭐 사람하라 할 형편은 안 되는데 좀 사라고 했는데 고점이니까 혹시 상투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한 22배?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밴드면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배, 9배 이런 게 익숙하니까 이게 손이 안 나가고 그러니까 계속 실적이 좋아지면서 뭐 앞에 년 다음에 땡겨오면은 살만한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는 시장이라서 좀 길게 보시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주가는 2년 후에 좋아질 것까지 다 반영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2년 후 이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인도 주식을 살 수 없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리스크와 관련된 질문도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때 조금 더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트럼프 2.0 시대와 관련된 또 질문입니다. 세 가지의 질문이 약간 공통적으로 들어와서 한 번에 좀 묶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트럼프 당선에 따라서 인도 경제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자금이 미국 쪽으로 많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머징 마켓 중 하나인 인도 시장의 매력도가 얼마나 높을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제가 한번 생각을 저도 해보고 블로그에도 뭐 글도 쓰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미국 말고 다른 데 한 군데만 더 저기 골라서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를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인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도는 일단 내수 시장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거든요. 내수 시장이 막 성장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다른 나라들이 막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이고 정부에서는 그걸 알고 있고 또 일자리를 만드는 게 지상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경기에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이 계속 자기들 이익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인도는 그나마 덜 피해를 받는 나라다. 피해는 사실 중국이나 우리나라, 대만 같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더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도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2.0 시대에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트럼프랑 모디랑 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크게 뭐 서로 불협화음이 많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분쟁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일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이 안 났고 뭐 이스라엘하고 또 무슬림 국가들 간의 전쟁이 지금 그대로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적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도는 대국이고 또 남아시아 지역에 또 맹주고 또 군사력도 많고 또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입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 카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어서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에서도 인도가 원하는 카드를 주면서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긍정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인도 증시 이제 투자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알 것 같은데 앞서서 살짝 리스크적인 면에서 언급을 해주셨던 게 이제 밸류에이션 이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모님? 딱 하나 제일 아쉬운 거 인도에 아쉬운 걸 골라라면 좀 비싼 거. 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니프티 오시 이제 지수 기준 대표 인덱스 기준으로 20배 초반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10년 평균으로 한 18배 하던 게 20배, 22~23배까지 갔다가 지금 초반에 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만만 해도 사실 괜찮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볼타스 PER은 50배가 넘어가는 거죠.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그게 저도 딜레마예요. 근데 PER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비싼데 살래? 아니면 싸질 때까지 기다릴래? 뭐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1,000원짜리 주식이다라고 봤을 때 제가 기대하는 기대 수익은
1,500원, 1,300원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수준은 뭐 10,000원, 20,000원도 볼 수 있다고 충분히 보기 때문에 이게 한 1,500원, 1,000원에만 사면 진짜 좋겠는데 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10,000원 갈 것 같은데 1,500원이라서 안 사긴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찌 보면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예를 들어드리면 중국은 어땠지? 하고 좀 뚜껑을 까보는 거죠. 근데 중국의 이제 샘플 종목 도플갱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회사가 아까 막 100배가 오르고 하는 동안에 그 기간에 순이익이 50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시죠? 그것도 책에 어떻게 그러니까 시장은 판매량으로 한 4배가 못 올랐는데 어떻게 기업의 이익, 그걸 만들어 파는 기업의 이익이 50배가 늘 수 있는지 그리고 주가는 또 어떻게 100배가 갈 수 있는지 결론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 고스톱 치실 때 피박에 광박에 뭐 흔들고 막 이거 있잖아요. 점수 계산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로 가잖아요. 시장이 4배 오를 동안에 점유율을 2배를 늘린 회사는 판매량이 8배가 늘고 단가가 2배 늘면 16배의 매출이 늘고 쫙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그렇게 해서 50배의 순이익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금방 제가 볼타스의 지금 PER이 50배라고 공교롭게 비슷하게 제가 이제 잘라서 말씀드린 거죠. 50배잖아요. 내가 이걸 들고 진짜 버텨서 볼타스가 그 회사 중국 회사처럼 되면 EPS가 순이익이 50배가 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의 PER은 1배일 거잖아요. 저는 1배짜리를 지금 사고 대신에 시간을 투자하겠다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 50배는 못 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은 둔화돼 있을 테니까 지금은 너무 성장률이 높으니까 많이 주는 건데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동의해요. 저도 공개적으로 대놓고 어디 가서 1년 투자하시려고 생각하는 거면 굳이 인도 보실 필요 없다. 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20, 30% 먹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셔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PER이 어쨌든 높아 있는 건 사실인데 1, 2년 안에는 언제든 10%, 20% 빠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거의 똑같은 동의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 이상을 보인다라고 하면 해볼만하다. 비싸냐 사냐, 내가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기 결정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오래 투자할 건지 그래서 얼마를 기대하는지부터 본인이 결정을 하고 봐야 이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성장의 그림이 그려지는 섹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도 증시에 대해서 계속 기대감을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그것 외에도 또 인프라라든지 뭐 문화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뭐 카스트 제도도 인도가 또 특이한 어떤 지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인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네, 많이들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 선입견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있는 거죠. 인도 하면 떠오르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것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것들, 굉장히 좀 긴 시기하게 필요한 지표들인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린 시나리오는 이렇거든요. 인도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이 사람들 소비가 늘어나가지고,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들이 잘 되는 건데, 이분들이 최근 5년간 1억 1천만 명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한 20년 되면은 그만큼 일자리 필요할 거잖아요. 1억 1천만 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거의 지금 분위기로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해요. 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면 그게 인도의 가장 큰 리스크일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인도 정부나 뭐 민간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영역 너무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본을 계속 유치를 해야 돼요.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 와가지고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또 이제 좀 정치적인 문제일 수 있잖아요. 인도에서는 지금 제가 인프라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될 거라 말씀드렸는데 인도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인프라를 만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까는 건 이제 전문용어로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노가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고 또 그 건설 관련된 업종들이 다 일자리 많이 생기는 거고
근데 외국 기업들은 많이 인프라가 좋으니까 이제 들어와서 공장을 지으세요 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도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위치를 좋게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고, 인도의 리스크는 일자리 창출이고, 그걸 위해서 정부가 얼마나 세금을 잘 걷어서 인프라에 투자하느냐,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스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카스트는 제가 느끼는 카스트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인도에 생활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있고 다른 분들 만났지만 카스트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카스트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 못한다, 그런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느낀 거는 약간 우리 어릴 때 같다. 우리나라 어릴 때 경찰 권력이 세고 군대에 있는 사람 굉장히 파워가 세고, 이분들이 뒤로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아파트나 상가 이런 거 많이 사놓은 게 진짜 우리 어릴 때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상무님이 추천하신 종목 중에 마인드라예요. 마인드라. 그게 이제 인도 SUV 대표 기업인데, 거기서 스콜피오라고 하는 그 좋은 SUV 찝차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걸 실제로 그 높은 사람이 타고 온 걸 제가 본 경험이 있는데, 저희가 상가를 임대했어요. 그래서 그 임대 계약을 이제 갱신하려고 그쪽 주인이 이제 온다고 했는데, 제가 그 주인 누군 줄 알거든요. 엄청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계약을 하러 온대요. 저도 약간 좀 쫄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좀 나이 많으신 분이 슬쩍 들어오더니 좀 있으면 우리 보스가 온다 이렇게 하시고 나가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니까 총창 경찰 4명이, 제가 키가 190인데 저보다 더 큰 애들이 4명이 총을 차고 저희 가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더니 위험한 거 없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집주인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하던 아들이 여름방학이라고 들어와가지고 아빠 대신 계약을 하겠다고 온 거예요. 20대 한 초반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고 갔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하라고 나이스하게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따라 나가니까 그 타고 온 차가 스콜피오 흰색이었는데 커튼을 이렇게 쳐가지고 안에 이제 안 보이게.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인도에서는 권세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라 주가가 최근에 좋고 상무님이 추천하시고 해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마인드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권세의 상징을 소득이 올라가면서 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아까 뽑아주신 3가지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자동차였잖아요. 사진에 있어서 오른쪽에가 이제 마인드라인데, 저거는 스콜피오는 아니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를 보면 저런 차들이 가격으로 보면요, 한 4천만 원, 3천만 원대예요. 제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제일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이 타는 차가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거는 저건 현대자동차랑 만든 차입니다. 이번에 현대가 IPO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에 관련된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냥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현대가 넘버 2였습니다. 마켓쉐어로 14% 정도 하고 있었고, 마루티 스즈키라는 회사가 50% 정도 마켓쉐어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 두 회사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주력 차종이 다 저런 거였습니다. 싼 거 많이 팔아서 1등, 2등을 먹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인도도 그나마 또 2,500달러가 넘어가, 2,000달러가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고급화를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에서도 저 차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가 사실은 조금 마켓쉐어를 뺏기고 있어요. 마루티 스즈키라는 회사는 50% 하던 마켓쉐어가 40%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뺏어오는 애들이 다 얘네들입니다. 저런 차가. 사실은 이 금방 물어보신 거가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여기에 시간을 저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들 물어도 보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씩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인도 좋아한다 얘기하면은 하다가 반응이 좀 시원찮은 분은 꼭 마지막에 이제 속 얘기를 할 수 있을 때는, 근데 인도는 하면서 물어보는 것들 몇 가지를 적어보니까 저는 왜 카스트제 저도 사실 저거는 되게 찝찝했던 거였고, 기안 84 여행 갔다 와서 그 빈민촌, 이게 또 젊은 분들한테 또 되게 심리적인 장벽 역할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쭉 적어봤는데 그게 또 안 좋은 것만 적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또 좋은 얘기를 쭉 적어봤어요. 근데 그래도 알 수가 없어요. 카스트 제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라고 보고 뭐 하는데 없다 있다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 큰 날을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찾아본 게 이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뭘 봐야 되죠? 성적별 계속 성적 잘 나온 놈이 그거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 없는 나라 한국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문제 한 이만큼 나올 거예요. 미국도 사실 요새 보면 희한한 일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봐갖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성적표가 뭐야 보니까 이거 뭐냐면 국가별 GDP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1990년도부터 그냥 절대 금액으로 성장률 퍼센티지 빼고요. 그냥 절대 금액으로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맨 위에 두 개는 독일, 일본입니다. 그거보다 위에는 사실 미국, 중국이 있어요. 근데 같은 스케일이 안 나와서 빼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1, 2등은 저 위에 있고 3, 4등이고 5등인데 뭐 영국을 인도가 GDP로 역전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역전한 게 최근에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사실은 금융위기 2006년, 7년 전까지는 인도의 GDP와 한국의 GDP가 비슷했어요. 지금 보시면 역전됐습니다. 인도는 계속 추월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다. 앞에 보셨던 저는 이제 생각이 보죠. 이런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그래왔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게 더 커지겠냐 앞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커지겠냐. 카스트 제도 어딘가에 있겠지. 하지만 그게 앞으로 더 심해지겠냐 약해지겠냐. 그럼 오른쪽에 저런 내수 시장, 공급망제권 이게 더 커지겠냐 작아지겠냐. 저는 오른쪽이 훨씬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결론은 그냥 저 스스로 내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도 비슷한 그림입니다. 지금 이미 넘버 4거든요. 일본이 그 다음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결론은 저도 이제 동의하고 그런 걱정을 많이 해봤는데 그거에 힘 빼는 것보다는 그냥 성적표 보고 그냥 믿고 가도 되겠다. 네. 선생님 요거 그림 요건 제가 좀 갖다 써도 되나요? 네, 뭐 돈 내시면 인도 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 네, 진짜 부자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에 진짜 저부터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이제 사전 질문인데요. 인도 증시에 대해서 이제 증권회사 가서 인도 주식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팔라고 하셔가지고 매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무님 지금 인도 주식에 투자해도 되나요?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들어왔거든요. 이 질문은 프로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질문이고 그냥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까 그건 저는 진짜 되게 저도 그 주식을 뭐 20몇 년째 해오겠지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마의 기간을 투자할 거고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거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분이 팔라고 한 분도 그거를 감안해서 얘기를 한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짤짤이 하려고 딴 거 사야 되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거는 아까 저는 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1, 2년 할 거면 하지 않는 거가 낫다. 근데 길게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금액 정도만 하시면 돼요.